자,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과연 어떤 연령과 잘 맞을까 고민할 때가 되게 많으시죠? 자, 먼저 팁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보육과 교육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연령을 고르실 때요, 어린이집으로 크게 보시면 두 부류로 나뉘죠.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뉘실 거예요. 자, 보통 영아반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을 하시지만 교육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반면에 유아반 선생님들은 보육의 비중도 크지만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쵸? 자, 내가 만약에 좀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아반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영아반 선생님, 영아반 아이들이 대부분 아직 자조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교사의 몸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아이들 시선에 맞춰야 되고, 앉은뱅이 책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들의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이제 연령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 이제 안전하게 돌봐야 되고, 아이들 시선에 맞춰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영아 아이들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유아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생님들? 이름만 한 번만 불러줘도 달려오는 친구들이 유아반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유아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쵸? 네. 아무래도 영아반 선생님들은 기저귀도 가시고, 또 우리 아이들 화장실 제도할 때도 하나하나 도와주셔야 되고, 칫솔질 양치하는 것도 하나하나 손이 가지만, 유아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대신에 우리 유아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7세 같은 경우에는 6, 7세 정도가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반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옳고 그름을 조금 따지고 그런 거를 좀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뭔가 엄마나 아빠처럼 그냥 대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예시로 들어서 이 아이의 장래에 이 아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그런 걸 연구하시면서 알려주셔야 돼요. 연령을 고르는 두 번째 팁은요, 각 연령의 특성을 파악하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만 1, 2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엉덩이를 내려놓고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셔도 안 돼요. 그러셔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연령이에요. 왜냐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영아 친구들이. 정말 조금만 일어나서 걸어 다녀도 다쳐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안전이죠.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껴안고 아무리 이제 지킨다고 지켜도 이제 갑자기 질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에는 정말 안전을 항상 지키셔야 되고, 선생님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항상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눈을 정말 다른 데다 두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연령이 만 1, 2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엉덩이 가만히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계속 움직이시면서 영아들을 따라서 그 시선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 3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 연령이 어려워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만 3세가 굉장히 잘 맞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 3세가 굉장히 어려운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이 중심선에 놓인 연령이에요. 그래서 누리과정 교육 개편에 보시면 모든 활동들이 5세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중요한 연령에 대해서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하죠. 보육의 중간 지점. 네, 유아교육의 중간 지점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으시다면 5세 연령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뭔가 영아면 영아 또는 유아면 유아 이렇게 정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조금 저는 비추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 4, 5세 연령이죠. 만 4, 5세 연령의 특성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되는 연령이고요.
조금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말빨이 세셔야 돼요. 네, 우리 유아 친구들을 요즘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한 것을 어린이집의 친구들 앞에서 자극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희 반 아이들도 최근에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나쁜 말을 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모방적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치려면 그저 뭐 그 친구들한테 가서 나쁜 말 쓰지 마,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유아반 교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왜 나쁜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 왜 나쁜 말, 이게 나쁜 말인지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뭐 사전적 의미라던가 그런 거를 선생님이 미리 알고 계셔서 그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반 교사라는 게 말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반응하면서 자극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말빨 있게 소신 있게 네,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유아반 교사는 말빨이 조금 세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팁은요. 조금 스토리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스스로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나는 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인내심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자, 선생님들 성격을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보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성격 유형을 파악하셔도 좋겠지만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런 성향 자체를 파악해 보세요. 내 성향이 약간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부분은 뭔가 딱딱딱딱 지켜줘야 돼. 이런 성향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면은 네, 유아반을 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영아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없이 온화해요. 사실 어린 영아들이잖아요. 사실 어린 영아들한테 빠른 조기의 훈육은 좋지 않아요. 물론 잘못과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아 친구들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거를 일정 부분은 허용해주되 뭐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깨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성향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과연 나는 영아반 교사한테 어울릴까 아니면 유아반의 교사에 어울릴까 이거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연령을 맡기보다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잘 케어할 수 있고 잘 알려줄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진아쌤이 준비한 연령 고르는 팁, 그쵸? 연령 고르는 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스토리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